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적종 이어갈게요. 이번 강에서는 1과목 수준의 보험금, 1과목의 보험금은요. 여러분이 생기초 과정에서 했던 거 그 수준이에요. 2과목은 막 복잡하게 계산해서 정말 보험금을 계산해 내는 것이 목적이라 한다면 1과목은 개념, 이거 알고 계세요? 라고 하는 개념 위주. 생기초에서 했던 내용들인데 오늘 그래도 기본이니까 우리 명색이 기본이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지난 강의 보험가입금액 감액 했었죠? 이어지는 차익보험료까지 예시 문제도 풀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과 감소 보험금. 보험금 지급 사유를 쓰세요 할 때 적과전 사고로 안 쓰시면 감점 사유죠. 착과 감소가 계약자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것을 초과해야 한대요. 초과, 이상, 미만, 이하 이런 용어 조금 신경 써 두세요. 아주 치사하게 낸다면 딱 걸리게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착과 감소량 뭐였죠? 계약 시점에 이 과수원은 10,000개짜리 과수원이야. 뭐가요? 올해 기대되는 착과량이 평년 착과량, 평년 착과수로 할게요. 저는 평년 착과수가 10,000개짜리 과수원이래요. 그런데 적과전 사고로 인해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해서 자, 재해가 발생했다. 이 생육 시기, 생육 단계에서 본다면 있을 수 있는 피해는 착과의 감소예요. 아직 과실이 요만하거나 이제 막 착과가 시작된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고로 인해서 착과량이 7,000개로 감소가 됐대요. 10,000개를 기대했는데 7,000개로 떨어졌어요. 자, 얘 이름이 뭐죠? 적과후, 착과수, 착과량. 그쵸? 자, 이렇게 3,000개가 감소했는데 얘가 계약자가 책임지기로 한 것을 초과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대요. 물론 실제로는 미보상까지 작용을 하겠지만 자, 이제부터 우리는 요거는 기본으로 깔고 베이스로 깔고 자, 2가지 경우가 더 나옵니다. 갑자기 또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쵸? 한 개 더 보자고요. 적과 종료 전에는 3가지의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중의 계산 문제를 딱 맞닥뜨리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계약사항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보셔야 되죠. 근데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셋 중에 3-1, 2, 3 중에 어느 케이스에 속하나를 파악하셔야 돼요. 3가지 케이스 중에 어느 케이스에 속하냐가 착과감소 보험금도 결정을 하고요. 적과 종료 이후에 과실손해보험금에도 영향을 미쳐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우리가 지금 한 케이스, 생기초부터 여기 나와 있는 케이스. 적과 종료 전에 종합위험이면서 여러분 이제 용어 종합위험, 자조화 익숙하시죠? 똑같은 표현이 보통약관이면서 주계약이면서 그쵸? 적중에서는 한정특약을 가입했니 안 했니? 한정특약 가입한 경우, 미가입한 경우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해요. 어쨌든 한정특약을 미가입했으면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자연재해만이 아니에요.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 얘기는 조수해나 화재, 다른 피해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종합위험이면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연재해 없이, 이거 중요합니다. 조수해나 화재로 인해서 과수원의 일부 나무에만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일부 나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한된 경우 그냥 일부 피해라고 할게요. 조수해나 화재의 성격을 보면 물론 과수원 전체를 다 태워버릴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과수원의 일부, 한 10주, 5주, 몇십 주 이 정도. 세 번째 케이스는
저가 종료 전에 5개만 보장받을게요 했던 한정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자, 우리는 생기초 단계에선 여기까지만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3가지 케이스가 있구나. 이 3가지 케이스에서 뭐가 달라지길래 차과감소보험금도 과실손해보험금도 달라진다고 하는 걸까?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 3가지 케이스가 나중에 할게요. 그것까지 하시면 지금 머리에 막 지진 나십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심플해요. 자연재해 발생했어. 저가전 사고 났어. 저가와 저가세 몇 개지? 의무조사 해봤더니 7,000개네. 3,000개. 즉 평년 착과량,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량, 착과수가 착과 감소 과실수예요. 보험금 지급 대상 끝. 심플해요.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연재해의 특성은 하나의 과수원이 있으면 그 과수원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과수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와 발생한 경우와 그런 자연재해 없이 이 과수원의 일부에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똑같이 3,000개를 보상한다? 뭔가 좀 불합리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일단 여러분,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났으면 기대했던 것보다 착과량이 감소하겠죠. 사고가 났으면 착과량이 감소해요. 자, 그러면 이들로 인한 착과량의 감소량과 다시 두세화재 일부 피해만에 의한 착과량의 감소와 얘를 한번 비교해보자. 평착 마이너스 적착을 비교해보자. 만약에 다른 요인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계약자가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1,000만 명 중에 한 분 정도가 우리 일부 피해 났네. 보험금 받아야지. 적과를 아예 과다하게 해버려요. 또는 다른 어떤 미보상의 이유라든지 조세화재 이 친구, 이거 지금 다른 게 발생하지 않은 케이스잖아요. 다른 거. 그러지 않았다면 3,000개가 맞겠죠. 그만큼 제대로 적과를 하고 다른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적착조사를 했을 때 똑같이 7,000개가 착과돼 있겠죠. 그쵸? 즉 평착 마이너스 적착이 맞겠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보자. 얘네로 인해서 최대로 인정할 수 있는 감소 과실수량을 과실수를 계산을 해봐요.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나중에 이 과목의 내용이에요. 이 과목. 계산을 한번 해봐요. 자, 평 마이너스 촉이 3,000인데 별 문제가 없다면 얘도 3,000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계산을 해봤더니 2,500개가 나왔네요. 그럼 이게 맞지. 얘로 인한 것만 지금 계산을 해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3,000개가 아니고 2,500개가 나왔다면 2,500개가 착과 감소 과실수지. 얘를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해야지. 됐죠? 근데 계산을 해봤더니 5,000개가 나왔대요. 에이. 평 마이너스 저기 해갖고 3,000인데 이건 뭔가 계산이 잘못됐지. 아니 지금 착과량의 감소 자체가 매달려 있는 거 기대한 거 계산해봤더니 3,000개인데 어떻게 이거 계산을 해봤더니 5,000개가 나와? 이 잘못됐지. 둘 중에 작은 거 3,000개를 착과 감소 과실수로 해서 보험금 지급하자. 얘를 농금원 이론서에서는요.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평착 마이너스 적착 그 중에 작은 것으로 착과 감소 과실수를 제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무조건 다 이거 인정하면. 그쵸? 자, 똑같은 경우예요. 한정보장 특약에 가입했네요. 5개만 보상한다고 하는 거죠. 저 5개만 보장 받을게요. 그런데 첫 번째 케이스 5개에 해당하는 5종 재해만 발생했어요.
똑같지 않아요? 5개 재해만 일단 재해가 발생했으면 착과량이 그만큼 줄었겠죠. 다른 요인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평창 마이너스 적창만큼 손해가 났을 거예요. 이거 조사를 해봤다면 다른 요인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7,000개가 저가와 착과수에 조사를 됐을 거예요. 그럼 3,000개 있지 뭐.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자. 5개 재해만으로 인한 감소 과실수 얼만큼 최대 인정할 수 있지? 계산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 똑같이 2,500개가 나왔어요. 아니, 똑같이가 아니죠. 2,500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정확한 거죠. 5개 재해 만에 의한 걸 지금 계산해 본 거잖아요. 500개는 뭔가 다른 요인이 있었겠네. 그 중에 작은 것을 착과 감소 과실수로 하자.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자, 계산해 봤더니 3,000개가 나왔어요. 맞네. 3,000개가 착과 감소 과실수. 계산해 봤더니 4,000개가 나왔어요. 이상한데? 왜 지금 매달려 있는 게 7,000개인데 차이가 3,000개인데 계산이 4,000개가 나왔지? 뭔가 잘못된 거네. 3,000개. 실제 차이잖아. 이게 실제 차이. 의무조사에서 나온 실제 차이. 됐죠? 자, 두 번째 케이스. 5종 재해 중에 어떤 것과 5종 재해 태화 지집 우에 해당하지 않는 예를 들면 봄동상해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얘는 보상해 주면 안 되잖아요. 얘 안 받기로 하고 보험료 할인 받은 농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가와 착과수 조사 시점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반영돼서 그만큼 착과량이 다운됐겠죠? 이 7,000개, 즉 착과 감소량 3,000개에는 5종 재해와 봄동상에 의한 손해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럼 안 되죠. 얘는 보상하면 안 되니까 얘만 따져봐야죠. 따져봤더니 1,000개가 나왔네요. 그럼 2,000개는 봄동상에 의한 거구나. 작은 거. 됐죠? 자, 핵심은 이건 이제 계속 반복을 할 텐데 여러분이 이번 강의에서 최소한 머릿속에 담으셔야 되는 거 첫 번째 1번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치? 이것만 있으면 적정 누가 어렵다 그래요. 그쵸? 저가 종료전엔 3가지 케이스 1, 2, 3 중에 어떤 경우인지 그러면 3-2와 3의 경우에는 얘네들로 인한 최대로 인정되는 감소 과실수를 계산을 해보는구나. 그래서 그 중에 작은 것을 착과 감소 과실수로 하고 얘를 보험금 지급하는구나. 요거만. 여기 오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착과 감소량 할 때 여기 안에는 3가지가 있구나. 산출식 볼게요. 착과 감소량에서 계약자가 약정한 자기를 빼는데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아요 한 원인에 의한 거 미보상 감소량이 있다면 그것도 차감을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미보상을 먼저 차감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차감하는구나. 물론 순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순서도 이렇게 써 있지만 사실 여기서 순서는 이렇게 뭐 뒤바뀌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차감하고 남은 자기를 과실손해보험금에서 한다.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반복 설명 안 할 거예요. 미보상을 먼저 다 차감해버리고 자기를 차감하고도 남았으면 과실손해로 가는구나. 그쵸? 그리고 가입가격과 보장 수준을 곱합니다. 보장 수준은 과거에는 80%였어요. 물론 이제 처음엔 없었죠. 그러다가 80, 그러다가 지금 50 또는 70으로 바뀌어요. 보장 수준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보험금을 이만큼만 지급한다고요. 원래는 100%였다가 지금은 VIP 우량 고객은 70% 조금 더 주고 일반적으로는 절반 50% 지급한다고요. 왜 그러냐고요? 그래도 물론 농가분들께서는 만족하시지 못하겠지만 또 자꾸 개선돼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적종은 꽤 괜찮게 설계된 그런 보험금 지급 방식이에요.
자, 착과 감소량 1과목이니까 이것만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거 봤어요. 미보상. 미보상은 두 덩어리더라.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미보상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친구를 미보상 주수 수확량이라 할게요. 보상하는 손의 이 외의 원인으로 인한 어떤 착과량이나 수확량이 감소 또는 죽은 나무, 수확불능인 나무는요. 기대했던 것만큼 착과돼 있다, 즉 피해가 없다라고 보는 건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포복자, 포복자. 포복자 잠깐 생기초 기억 더듬어 보세요. 포복자의 경우에는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이 포복자, 평수미평 수확량, 착과량에서 이후에 감수량의 합계를 차감한 게 수확량이었죠. 이때 이 착과량이 얘도 이제 적과와 착과수처럼 의무조사하잖아요. 그렇죠? 의무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되죠?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를 일단 세 놓죠. 아직 사고가 있을지 없을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착과수 조사 전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무사고인 경우에는 일단 세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즉 착과수를 세놓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과중 조사를 한다. 사고가 발생했구나. 보험금 지급해야 되네. 그러면 미보상 주수에 대한 것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죠. 주당 평년 수확량만큼. 얘는 계약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하죠. 계약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거 착과량 산출식이잖아요. 착과량에 얘가 포함된다고요. 미보상 주수 수확량이 포함된다고요. 감수량을 얼마를 빼든 나머지가 계약자가 수확량이니까 계약자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쵸? 근데 왜? 지금 뭐 적종하다가 왜 이 얘기가 나오냐고요? 아니 포복자는 얘가 수확 전 착과수 즉 착과량에 들어가 있잖아요. 착과량에. 미보상 주수 수확량이. 근데 얘는 어디 있어요? 적종은. 미보상 감수량에 있잖아요. 우리 수확 전 착과수 조사랑 같이 매칭해서 배운 거 뭐가 있죠? 생기초에서? 적과와 착과수, 적과와 착과량 계산하는 거. 그쵸?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평년 착과수에서 평착에서 적착을 뺀 것이 착과 감소 과실수예요. 얘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고 적과 후 착과수, 착과량은 이후에 사고가 없다면 7,000개 그대로 달려있고 그걸 계약자가 수확하잖아요. 그렇죠? 이후 사고가 없다면 그대로 계약자가 수확하는 적과 착과량에 붙어야 맞죠. 제가. 계약자가 수확하는 수확량 중 착과량에 붙어있는 것처럼 피해가 없어? 그럼 계약자가 수확하는 거. 그쵸? 근데 여기 와 있어요. 사실 요거 조금 계약자 입장에서 불리한 거예요. 저걸 계산을 해보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중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복까지는 아니고 미보상 비율이 커질수록 계약자한테 조금 불리해져요. 더블 카운팅은 아니고 불리해져요. 그런다 해도 이런 거 막 저기 하면 보험자가 그럼 정확히 할게요 하고 적과 종료 이후 과실손해보험금에도 다 미보상 비율, 미보상 주수해서 막 차감해버리면 어떡해요. 지금 안 하잖아요. 일단 적종은 미보상에 있어서 조금 후한 편이에요. 네. 자, 계약자가 미보상 비율을 없이 적게 경작을 한다면 뭐 그렇게 불리한 건 아닌데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미보상 감수량이 두 덩어리구나.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수확감소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수확감소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었잖아요. 또 이거 아니던데. 여러분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이 수확감소량이었잖아요. 여기에 미보상 비율. 근데 적종은 착과감소량의 미보상 비율, 평착 마이너스 적척의 미보상 비율 말고도 한 덩어리가 더 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됐죠? 옳고 그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시험에 붙으시려면
아, 적종의 미보상 감수량만 두 덩어리더라. 적종만 저래요. 이 스토리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자기부담 감수량 기준의 자기를 곱하죠. 왜 기준에 곱한다? 왜 기준에 곱한다? 왜 지금 드라마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 평년 착과량으로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기초에서 이런 용어 쓰면 안 되지만 일종의 일종의 가계약입니다. 미보상 입에 붙은 일종의 가계약입니다. 기억나시죠? 진짜는 언제 확정돼요? 이건 기대 착과량. 진짜는 적과 착과수가 나오고 나면 우리 이거 많이 있잖아. 7,000개 적과 착과수 3,000개 어디 갔지? 사고 났구나. 보험금 지급. 사고 안 났구나. 그러면 제외해야죠. 가입금액 감액할 때도 했잖아요. 7,000개. 적착조사 이후에 기준, 그 과수원 계약사항의 기준이 확정이 되잖아요. 수학감소보장 같은 경우는 가피이자기 때문에 가입금액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가입금액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는 것, 즉 가입수확량에 곱하는 것 같은 원리예요. 기준에 곱합니다. 자, 보장 비율 8회에는 보장 비율 이거 설명이 없었는데 9회부터 70% 조건이 들어왔죠. 주의하실 거는 3년간 연속 보험가입 과수원으로 누적 적과전 손해율이 100% 이하인 경우. 자, 연속이다. 그리고 손해율이 뭘까? 여기 한번 포인트 맞춰서 볼게요.